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마주하는 경쟁 속에서 혹은 내 서비스가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있죠. 네. 이게 마치 끝없이 펼쳐진 회색 펭귄 무리 속에서 나 홀로 좀 돋보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막막한 약간 그런 기분이랄까요? 네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그 펭귄 문제를 딱 짚어주는 책입니다. 비일 비숍의 핑크 펭귄 한국어판 발췌본인데요. 어떻게 하면 남들과 다른 나만의 색깔을 찾고 이 시장에서 확실히 눈에 띌 수 있을지 좀 흥미로운 단서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단순히 또 하나의 선택지, another one, 여기서 벗어나서요. 어떻게 하면 당신만의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핑크 펭귄이 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로드맵이요? 네, 박재현 대표님이나 강규영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이 추천사에서 언급했듯이 이게 그냥 이론서가 아니에요. 실제 적용 가능한 전략들로 아주 꽉 차 있다는 점이 특징이죠. 오늘 우리는 이 자료 속에서 여러분이 비즈니스나 아이디어를 좀 차별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통찰, 그러니까 당신만의 빅 아이디어를 발견하고요. 그걸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세상에 알려야지 그 방법을 함께 한번 탐색해 볼 겁니다. 네, 좋습니다. 평범함에서 벗어나는 여정 기대되는데요. 네, 같이 시작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 펭귄 프로블럼, 이거부터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 속 수천 마리 펭귄들 서로 구별하기 엄청 힘들잖아요. 우리 비즈니스 세계도 좀 비슷하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저자는 그 펭귄들이 짝을 찾기 어려운 상황, 여기에 빗대어서요. 고객들이 수많은 유사한 제품 서비스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고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현실, 이걸 펭귄 프로블럼이라고 정의합니다. 펭귄 프로블럼. 네. 근데 이게 오늘날에는 더 심각해요.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인터넷 때문에 국경 없는 경쟁에 막 들어오죠. 그렇죠. 심지어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의 경쟁자까지 등장하기도 하고요. 변호사가 자산 관리를 한다거나 커피숍에서 음반을 판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차별점을 찾지 못하면 가격 경쟁 외에는 사실 답이 없고요. 이건 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기 쉽죠. 그렇죠. 다 비슷해 보이니까 결국 제일 싼 걸 찾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고객은 그냥 가장 저렴한 걸 찾기 마련이니까요. 결국 그 가격 경쟁이라는 레드오션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좀 특별한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저자는 그걸 빅 아이디어라고 부르던데요. 그냥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 온도 조절 비유 재밌었어요. 네네. 0.5도 올리는 건 아무도 모르지만 11도를 확 올려버리면 누구든 알아챈다. 이 정도의 차이, 새롭고 더 나으며 전혀 다른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네, 그렇죠. 확 차이가 나게. 와, 근데 듣기만 해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저자가 이 빅아이디어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창의력 부족,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바로 세뇌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세네요? 네, 지난 200년간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 사고방식이 제품 서비스 우선 이 공식에 완전히 길들여졌다는 거죠. 일단 제품을 만들고 생산 설비를 갖추고 열심히 팔면 성공한다. 이 방식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변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애플 사례가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그 제품 자체만 막 몰두했을 때는 좀 고전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죠. 근데 시각을 딱 바꿔서 고객 경험, 여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아이튠즈, 아이팟, 아이폰 같은 혁신, 그러니까 빅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죠. 바로 그겁니다. 예, 결국 펭귄 무리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요. 우리 자신이나 제품이 아니라 고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객에서 출발한다. 네,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탐색할 모든 전략의 진짜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점을 고객에게로 달린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빅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자가 근데 무턱대고 모든 고객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던데요. 그 에그롤 실수라는 표현이 재밌었어요. 네네, 그렇죠. 중국 음식점에서 갑자기 세금 신고 대행을 해준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관련 없는 서비스를 막 이것저것 추가하면서 모든 고객을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전문성을 잃고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신 당신의 넘버원 고객 유형, 이걸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들에게 집중하라고 강조를 해요. 넘버원 고객 유형이요? 네. 예를 들어서 책에 나온 자산관리사는 오직 치과의사 고객, 이 분들에게만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고 결국 그 분야 최고 전문가로 딱 자리매김했죠. 당신의 이상적인 고객, 그러니까 가장 도움을 주고 싶은 고객은 누구인지 이걸 명확히 하는 게 빅아이디어 탐색의 시작인 겁니다. 그렇군요. 특정 고객에게 집중한다면, 그럼 그 다음은 그들에게 뭘 제공할 것인가? 이 문제일 텐데요. 가격을 올리면서도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구름의 패키지 전략을 제시했죠.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저가 경쟁에 막 매몰되는 패스트푸드형 접근, 이거 대신에요. 고급 맞춤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는 구루메형으로 사업 모델을 좀 전환하라, 이런 제안입니다. 아, 구름의형, 고급 맞춤형. 네, 예를 들어서 보험 대리점이라면 그냥 단순히 상품만 쭉 나열하는 대신에요. 연간 뭐 1,200달러짜리 안전 든든 솔루션 같은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고객의 모든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관리해주고 뭐 재산 목록 사진 보관 같은 부가 서비스까지 다 포함해서요. 오, 근데 중요한 건 기존의 저렴한 옵션, 그러니까 패스트푸드형이죠. 이걸 유지하면서 이 고급 옵션, 구루메형을 함께 제시해서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아, 선택권을 준다. 네, 호텔에 일반실도 있고 스위트룸도 있듯이 모든 고객이 무조건 싼 것만 원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원하는 고객층을 공략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주되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을 명확하게 보여주라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고객들이 바로 알아줄까요? 이게? 저는 오히려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약간 좀 배짱 전략 같기도 하고요. 허허,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전략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은 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에 더 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회원 대기자 명단이 엄청 길었던 테니스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품절 사태 때문에 막 사재기를 유발했던 시리얼처럼요. 아, 맞아요. 그런 거 있죠? 네, 당신의 서비스가 특별하고 아무에게나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잠재 고객은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이상적인 고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성장을 추구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존중하는 열린 마음의 리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면서요. 이 프로그램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럼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긍정적인 모습에 해당한다고 믿고 싶어하고 그 자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서비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고객의 이상 실현을 돕는 파트너,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야, 듣고 보니 고객의 심리를 정말 잘 활용하는 전략이네요. 결국 이 모든 것의 근본은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가 그 영화 존 말코비치 되기 언급한 것처럼요. 우리 시각에서 벗어나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껴야 한다, 이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타이타닉 기법을 제안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 타이타닉 기법이요? 이름부터 뭔가? 네, 당신의 제품, 그러니까 구명보트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설명하는 대신에요. 고객, 즉 타이타닉 선장이 당신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겪게 될 최악의 상황, 그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아, 결과에 집중하라. 네, 예를 들어 자동차 정비소 고객은 뭐 피스톤이 어떻고 엔진 오일 종류가 뭐고 이런 것보다 오늘 오후 4시까지 차를 고쳐서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 이 결과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쵸. 당장 급한 문제죠. 네, 고객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결과, 여기에 집중할 때 비로소 고객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와, 타이타닉 기법이라니 정말 관점을 확 바꾸는 접근인데요. 단순히 뭐 기능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처한 상황이랑 원하는 결과,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그럼 고객이 표면적으로 원하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원하는 것, 이걸 최상의 이득이라고 하던데 이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을 저자가 강조합니다. 예,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고객은 뭐 멋진 디자인, 이걸 2차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고객 확보나 매출 증대, 이게 최상의 이득이겠죠. 아하. 장례식장 고객 같은 경우는 좋은 관,
이것도 중요하지만 2차적 이득, 그것보다는 유족들이 위로받고 존중받는 경험, 이게 최상의 이득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쵸. 감정적인 부분이 크니까요. 네. 금융 서비스는 돈을 불리는 것, 2차. 너머에 있는 꿈꾸던 삶의 실현, 최상. 뷰티 산업은 그냥 예뻐 보이는 것, 2차. 너머에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정, 최상. 이걸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2차적 이득에만 머무르면 고객과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최상의 이득 개념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구름의 패티지하고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쵸.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나 변화를 돕는다, 이런 관점으로 이어지는군요. 저자가 매매 경제를 넘어서 변혁 경제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죠. 네, 그게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피트니스 클럽 예를 들면 단순히 운동기구를 빌려주는 곳, 이건 매매죠. 여기서 벗어나서 고가의 Great Shape 포뮬러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원의 신체적, 정신적 변혁을 체계적으로 돕는 파트너, 이게 변혁이라는 겁니다. 아, 변혁. 네, 이게 뭐 금융, 의료, 교육 등등 거의 모든 산업에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고객이 궁극적인 변화와 성장을 돕겠다는 일종의 윤리적 명령, 이걸 따를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성공과 진짜 보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고객의 변혁을 돕는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구체 적용 가치로 3C를 제시했죠. 관심, 케어링, 코칭, 코디네이션. 네, 3C. 평범한 펭귄들은 이걸 잘 못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관심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고객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태도고요. 코칭은 답을 딱 주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고객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안내자 역할이죠. 퍼스널 트레이너처럼요. 아, 옆에서 돕는 역할. 네. 그리고 코디네이션은 당신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고객이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 검토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주는 약간 객관적인 조정자 역할입니다. 이 3C를 제공함으로써 당신은 단순한 상품 판매자를 넘어서 고객의 신뢰받는 파트너이자 전문가로 딱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고객 중심 사고로 빅 아이디어를 찾고 또 구름의 패키지와 3C를 통해 변혁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뭐랄까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패키징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군요. 성공의 마지막 5%가 패키징에 달렸다,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웨이트 워처스 창립자 진 니데치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다이어트 모임 자체는 원래 있었지만 웨이트 워처스라는 이름과 시스템으로 제대로 패키징을 하고 나서야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거든요. 아, 패키징은 그냥 겉모습 꾸미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빅 아이디어와 가치를 고객의 머리와 가슴에 명확하고 또 매력적으로 각인시키는 모든 활동, 이걸 의미합니다. 스타벅스가 커피라는 유형 가치와 그 특유의 분위기라는 무형 가치를 잘 결합한 패키징으로 강력한 브랜드를 만든 것처럼요. 아, 브랜딩이랑 패키징의 차이도 그때 명확히 짚어주셨죠. 브랜드는 고객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인식이고 패키징은 그 인식을 만들고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의 조합이라,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좋은 패키징을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저자는 테마 설정부터 이야기하던데요. 맞습니다. 당신의 빅 아이디어를 딱 관통하는 하나의 테마를 설정하면 이게 기억하기도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강력한 갈고리가 되거든요. 시계 수집이 취미였던 자선관리사가 재정시계라는 테마를 사용해서 성공한 이야기처럼요. 아, 그 이야기 재밌었어요. 네, 저자 자신도 뭐 로브스터나 펭귄 같은 테마를 활용했잖아요. 때로는 좀 엉뚱해 보이는 테마가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하고 당신을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테마와 함께 중요한 것이 또 네이밍이라고 했죠. 빅 아이디어에 이름을 붙이는 것, 뭐 더 프레스터 프레싱 시스템이나 더 맥퍼슨 크리티컬 패스 프로세스, 이런 것처럼요. 이름 하나 잘 지은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은요, 무형의 서비스를 마치 유형의 것처럼 느끼게 하고 뇌리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아, 접착력. 네, 고객의 마인드를 집중시키고 당신의 전문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책에서는 효과적인 네이밍을 위한 팁으로 뭐 4단어 이하로 짧게 하고 영어 이름엔 더를 붙여서 고유성을 강조하고 약어는 피하고 사용 가능한지 꼭 확인하고 상표 등록도 고려해보라, 이런 것들을 제안합니다.
잘 지은 이름 하나가 평범한 서비스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테마와 이름으로 아이디어를 명확히 했다면 그 다음은 고객이 겪는 경험 자체를 패키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뉴욕의 그 우주 택시 기사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 맞아요. 아크버 기사 사례. 그게 경험 패키징의 정수를 보여주죠. 택시 내부에 뭐 장난감, 장식, 조명을 가득 채워서 평범한 이동을 아주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타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고객들은 기꺼이 더 많은 팁을 내고 그 택시를 다시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뭔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나 감동을 선사하는 겁니다. 뭐 온천으로 고객을 모시는 자산관리사라든지 아니면 포홍으로 고객을 맞는 중고차 딜러처럼 당신만의 방식으로 고객 경험을 독특하고 긍정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험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부분, 즉 디자인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디자인은 신뢰와 직결됩니다. 딱 봐서 아름답고 잘 디자인된 레스토랑에 더 끌리는 것처럼요. 로고, 명함, 웹사이트 같은 비즈니스의 시각적 요소들이 좀 조잡하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고객은 당신의 전문성까지 의심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 연구에서도 아름다운 ATM 기기가 더 사용하기 편하다고 느꼈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아름다움이 신뢰와 편안함을 주기 때문이죠. 저자는 디자인 맵을 통해서 모든 시각 요소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연상 디자인, 그러니까 원하는 감정을 유발하는 색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해서 브랜드 메시지를 강화하라고 조언합니다. 디자인은 감성에 호소하면서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마지막으로 빅 아이콘을 만드는 것도 언급됐습니다.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어떤 캐릭터나 이미지 같은 거요? 그 고스트버스터즈의 마시멜로우맨처럼요. 아, 네네. 그렇죠. 미스터 클린이나 에너자이저 버니처럼 강력한 아이콘은 당신의 비즈니스를 사람들의 뇌리에 그냥 즉각적으로 떠올리게 만들어요. 아, 맞아요. 딱 떠오르네요. 네, 저자 자신도 로브스터나 펭귄을 아이콘으로 활용했잖아요. 그의 클라이언트들이 뭐 코끼리, 마멋, 갑옷 입은 여성 이런 것들을 아이콘으로 사용한 것처럼요. 당신의 빅 아이디어를 상징하는 독특한 아이콘은 수많은 펭귄들 사이에서 당신을 단번에 돋보이게 하는 강력한 시각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빌 비숍의 핑크 펭귄 발췌본을 통해서 평범한 펭귄 무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핵심은 철저히 고객에게 집중해서 빅 아이디어를 찾고 그걸 단순히 파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변혁을 돕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요. 마지막으로 테마, 네이밍, 경험, 디자인, 아이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독창적으로 패키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나 제품 서비스, 이게 95%라고 해도요. 그걸 어떻게 전달하고 고객이 경험하게 하느냐는 그 패키징, 마지막 5%가 성공을 좌우한다는 점, 그리고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고객의 근본적인 변화를 돕겠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당신의 일이나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는 방식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작지만 예상치 못한 핑크 펭귄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수많은 회색 펭귄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독특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그 한 가지는 무엇일지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